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전통시장을 돌면서 소주를 먼저 생각했다. 아니 그럼 그거 보고 아 여기 발렌타인 30년 한 병 있으면 딱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침개 사는 거 보면서 부침개를 뭐 이렇게 많이 사나. 이거는 분명 안주거든요. 안주에 반응하는 저는 대통령이 참 솔직한 분이다. 굳이 민주당에서는 이건 조금 과하게 비판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지난달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둘이 만나서 뭐 먹었습니까? 연태고량제 먹지 않았습니까? 원래 수위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거는 조국 대표잖아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그 멍게 앞에 지나가면 분명 못 참고 말렸어야 또 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멍게집을 가지 말았어야 돼.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쁜 애가 하면 다 이뻐 보이는 것이고 미운 애가 하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뉴스와 함께 또 젊은 정치인분들의 논평 해보는 시간이죠. 장르만 브리핑.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실 최윤경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세 분의 젊은 정치인분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밝은 모습 고맙습니다. 네, 지금 표정이 밝을 땐 밝아야죠. 아니실 텐데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전에 둘리 만화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고길동 약간 선생님. 예, 아니요? 또치인가? 도우너. 도우너.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만화 주인공 닮았다는 네. 얘기 많이 듣는데 네. 가장 많이 들은 거는 보거스. 보거스. 아. 아무튼 뭐든 다 개구장입니다. 네네네. 부추와 뿌꾸의 꾸러기? 꾸러기 고맙습니다. 뭐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에는 이제 처음 함께하신 예.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성치훈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성치훈 부의장님은 제가 이제 처음 오셔갖고 인스타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와, 완전 맛돌이시던데. 맛집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요즘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왜냐면 요즘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팔로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맛집만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요? 약간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네. 그랬구나. 아니 제가 이제 어떤 분들 팔로우 하시나 봤더니 네.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이군요. 학생들 많이 팔로우하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예. 다른 분들은 보면 우리 저 이승환 위원장님 같은 네. 경우는 뭐 이렇게 당 분들 네.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팔로워고 뭐 이렇던데 네. 예,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언제 교수님 되셨어요? 원래 작년 강의하고 있어요. 아, 교수님. 그렇군요.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치외교학. 예. 정치 외교. 예. 정치 외교.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예술이다. 예. 그만할까요 여기서? 네, 접는 애들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에 대한 근데 또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분도 경선에 그러니까요. 탈락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눈앞에 많았죠. 있었던 그 눈앞에 의원분이었나요? 있었나요? 네. 네. 저는 다 뭐 좀 극복했는데 꼭 이런 데 올라오다 이렇게 계속 파헤쳐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그 아픔이 네, 좀 뭐 희석이 그럼요, 됩니다. 후벼 파줘야죠. 그때 진짜 너무 억울했죠. 지금이 더 억울해요. 많이 억울하죠. 많이 네, 억울했죠. 네, 당 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라고 예, 계속 원망하고 이재명 대표 꿈에도 나왔었죠. 꿈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꿈에는? 꿈에 지도자가 나오면 좋은 거죠. 적용하거나-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는 좀 많이 치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다시 붉어진 것 같네요. 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가 이미 성치훈 아픔 행정한테 한번. 이제 부의장한테 주지를 시켰거든요. 여기 사고 많이 나는 곳이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비속어 절대 금지. 네. 아까 방송국 들어오는데 이재영 위원장님 나가면서 여긴 왜 아픈 사람만 오지? 그래서 인사치고는 너무 잔인하다. 네. 잘된 분들은 여기 안 오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뉴스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갈까요? 아주 짧게 갈 뉴스 하나 앞에 네. 라인이랑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독도 가는 조국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하고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라인 사태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근데 여당에서는 이거 반일 감정 고조하려는 거냐라고 이제 반박에 나섰습니다. 독도에 가는군요. 지금 날씨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독- 뜰 수 있을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독도 가려면 그 바람 같은 거나 전반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네. 되더라도 한 30분 정도가 이제 독도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에서 멀미 안 하실지 좀
걱정이긴 한데 여튼 독도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메시지가 분명히 좀 있겠죠. 이번 라인 사태랑 굉장히 관련이 좀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라인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네. 제도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또 그 여당에서는 또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반일 감정을 부추겨도 되겠냐 또 죽창가 얘기 바로 대변인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들을 하는데 저는 그 내로남불 아니냐고 되묻고 내로남불이요? 싶어요. 예, 왜냐하면 2011년에 우리가 2012년이죠. MB 네, 이명박 네, 대통령이 네. 독도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네, 네. 그때는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방문했었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방문을 했던 사례가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앞에 그 라인 사태 다룰 때 얘기가 나왔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 사태와 비슷한 일이 2011년에 있었죠. 그때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 소니사가 거의 7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네네네. 한국인들도 20만 명 이상이 유출됐는데 놀랍게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도 MB였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좋아요. 저는 조국 대표 되게 좋아요. 아 그래. 네. 이분 되게 한결 같아서 좋아요. 아. 네, 한결같이 어쩜 이렇게 모든 현안에 네. 반일 프레임으로 선동을 자처할 수 있는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 좋다. 네, 하던 대로 쭉 하시길 아, 바라고. 독도 가는 것도 좋다. 네, 지금 뭐 MB 시절 얘기하셨는데 지금 라인 사태 터진 게 결과적으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희 회장 만나가지고 네이버 연결해주면서 지분율 70%던 걸 50%로 내려주는 가드 역할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져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문통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현 대표가 반성의 마음으로 가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독도 간다. 네, 그때 손정희 회장 만나고 네. 네이버 이혜진 회장 연결시켜주고 아. 오찬 만들어줄 때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서- 지분율이 그때 네. 당시에는 70대 30 뭐 이 네. 정도였는데 네, 7대 3이었는데 5대 5로 반반 바꿔주지 맞춰준 게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아니냐. 그러니까요. 가서 머리 받고 반성하셔야죠. 이 결자해지의 근육을 네. 못 조국 대표 가져요? 머리 받고 반성하라고요? 그럼요. 지분을 맞춰준 게 왜 잘못이죠? 5대5 된 게 뭔 잘못이에요? 지금 5대5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을 건으로 해서 네. 지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무리한 요구하고 있는 행정지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5대5까지 네. 맞춰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1을 가져가냐 20을 그때는 가져가냐는 일본 내부에서 네. 라인에 대해서 이게 한국 기업 거라는 인식이 없었었고 근데 뭔가 알려지면서 네. 이게 한국 거였어? 그러면 그런 네이버 입장에서도 지분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완벽하게 한국 게 아니라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명분이 좀 이 필요했고.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괜찮은 거였어요. 전략이었죠. 우리 성 교수님이 그때 청와대 같이 있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후기에 있었습니다. 또 빨리 같이 울릉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편이 정확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죠? 저는 말기 그러니까 그 순장조. 네. 아, 순장조가 아, 그런 뭐예요? 표현을. 뭐 끝까지 함께한다는 정말 좋은 말기제인 뜻이죠. 같이 청와대와 예. 끝을 예. 같이 하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독도 가는 거는 네.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네. 어쩌면 가서 반성을 좀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요.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분 한결 같아서 좋아요. 아니 네. 근데 저 같으면 여당에서 저는 가겠어요 같이. 아. 이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번 항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독도 가는 게 이제 항의라고 네. 보면 되는 거군요. 일단 뭐 저는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런 기획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선거 때부터도 어떤 그 선명성을 가져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행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확실히 좀 민첩하고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정할 만하다. 그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새로 소주 있잖아요. 네. 네. 처음처럼 요거 두 개를 딱 올려놓고 네.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내일 독도 간다 이러면서 새로 처음처럼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왜 그 대선 소주랑 대선 네, 진로 대선 좋은 소주. 데이. 네, 소주 정치가 계속 네, 소주 정치. 술은 계속되고 윤석열 있나? 대통령한테 네. 안 되실 텐데. 자, 일단 조국 대표가 지금 독도를 간다는 거, 그거 첫 번째 뉴스를 좀 전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야 네. 6당. 야 6당이에요. 육당인가요, 야당 지금? 6개요 지금. 어. 6당 단체 행보가 또 있습니다. 지난 어떤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야 6당이 함께요. 대통령이 거부할 때는 22대 재발의 법안에서는 법안에 윤 대통령을 특검 대상으로 명기할 가능성이 크다. 22대에서 하면 네, 우리가 새로 최상병 특검법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네. 거기에 수사 대상에다가 대통령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압박 지금 수위를 받아라. 네 높였습니다. 예.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라고 하십시오. 아 근데 이제 이번에 받는 게 대통령이 내일까지 혹은 뭐 네. 21일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번 달 말에 다시 한번 표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네.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거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22대엔 진짜 또 한 번 더 발의가 될 텐데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절대 그 거부할 수 없는 가치가 법치주의잖아요. 법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기 넣은 것도 여기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으로 직격해서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의 외압이. 개입이나 외압이나 의혹이 없었는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자에 대한 것보다 후자에 대한 게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왜 수사의 대상인가, 왜 이거를 넘어서 대통령까지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근거는 하나예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이게 그 원래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조사권만 있잖아요. 네. 조사해서 경찰로 이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첩하는 내용을 보니까 8명이 기소가 돼 있네. 야, 우리 기소권이 없는데 8명은 너무하잖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해서 했는데 박정훈 단장이 이거를 무시하고 경찰에 이첩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이거 허가 나지 않았는데 하고 다시 받아왔잖아요. 받아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작년 8월로 기억하는데 그 취재 탐사 기사에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회수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군인권센터에서 이것은 국정농단이다라고 네. 하면서 하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근거의 소설적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는 게 네. 법치에 따른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거 특검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네. 여야가 합의한다면 네. 그렇다면 그때 다시 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결과 그때는 보고 가자. 대통령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 반론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뿐만 아니라 아까 조사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분명히 승인을 해줬다가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그걸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전화 한 통이 지금 재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 이태원실 가입자명 네? 대통령. 이태원실은 이태원호에 있는 네. 대통령실. 그러면 대통령실 전체가 사실 수사 대상인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근거가 그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리고 공수처 왜 못 믿냐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공수처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송영길 대표로 일컬어졌던 그 돈봉투 수사 때도 네. 뭔가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규모 늘리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수처를 왜 만들었어요? 아니 늘리자는 거죠. 해보니까 원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근데 예측을 못한 건 있죠. 그렇게 우리가 늘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속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속도의 문제가 있냐? 아까 말한 통화 내용이 대통령실 누군지 더 추가적인 통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7월이면 통신기록 사라집니다. 네. 작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있으니 하자는 거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 공수처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닌데 항상 네. 당신들이 만든 공수처 왜 못 믿냐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데 그건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를 좀 더 키워야 되나요? 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필요가 봅니다. 있다. 아. 너무 적어요. 원래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 때의 안보다 그때 그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통합당에서 네. 그걸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야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공수처 여기서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네. 갔다 와봤거든요. 되게. 수사받으러? 아니 제가 수사 그쪽 고발인 조사를 제가 해서 네네네. 예전에 제 고발 많이 했었을 때 근데 그때 너무 이제 작더라. 너무 적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독립된 건물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치 시설도 없어요. 과천 정부청사의 어떤 맞아요. 법무부의 한 켠을 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수사 피의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금을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 시설도 없고 또 내부의 직원들도 너무 진짜 물리적으로 너무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인원적으로 봤을 때 인적 물적 어떤 재원들이 네. 많이 보강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사하는 걸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저는 차라리 이건 특검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자.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면 그리고 아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걸 끝나고 보는 게 법치에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검이 지금까지 15번 있었거든요. 네. 15번의 특검 중에 6번 중에 5번이 수사가 중일 때 우리 대표적인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그 수사 중일 때 검찰이 넘겼습니다. 특검으로. 그렇게 네. 이첩했던 사건이 분명히 있고요. 6건 중에 한 건은 수사 보류였고 나머지 9건은 수사가 종료된 거를 보고 부진하다, 미진하다고 해서 특검으로 넘긴 건데 분명 수사 중일 때도 넘긴 사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게 뭐 그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조건 법치라는 앞선 것도 사례 맞지 얘기하셔서 않다. 그런데 15번의 특검 중에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네. 수사할 때 그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죠. 네. 열린우리당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과됐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받겠다. 여야 합의해서 가져와라.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사 공수처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이거 최순실 특검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최순실 공수처가 특검보다도 최순실 특검보다 아니 많아요. 지금 이번 특검. 이번 특검이 아, 최상병 이번 특검이 특검이. 최순실 특검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매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태원 특검 처리하고 이 부분을 협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양수 수석도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발의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저 비대하다는 거는 그건 뭐 예산 문제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인원 문제. 쓸데없는 수사까지 인원 문제, 예산 문제 다 되는 거죠. 다 들어간다. 네. 네. 자, 그렇게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진 네.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최재형 목사가 그게 오늘인가요? 네, 네.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오전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그 명품백을 준 것으로 알려진 그 네. 인물이죠. 직접 다 촬영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중앙지검에 출석할 때 했던 말들 중에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다.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이 왜 이거를 촬영하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선물을 주면서 만날 때까지는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몇 번 앞서서는 근데 이제 뭐 인사청탁이 들어오는 전화를 받는 것처럼 보이면서 본인이 이제 촬영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받은 명품백뿐 아니라 그 네. 당시에 다른 대기자들도 복도에서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취재를 해달라라면서 그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했거든요. 네. 이것도 어쨌든 정리가 되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 왜냐면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으면 그 다음 수순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준비하셨네. 네. 패러디를 좀 한 모양이네요. 아니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니 뭐그 아니, 본인이 근데 준 안 거지. 받으시니까 안 받으셨어야지. 안 받으셨. 사적으로라도 아무리 친해도 네. 내가 그러면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성공적인 임기를 마친 대통령 부부로서 내가 받겠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임기 중에 저는 받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그 뭐 한기총이나 한국교회연합이나 이런 데서 이분의 목사주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이분을 목사로 목사가 불러야 맞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일 수 있어요. 최재형 그럼 C로 가죠. 뭐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목사 같은데. 여부는 중요한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니 근데 목사라는 그 지위가 주는 신뢰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 고향의 아버지 친구의 네, 네. 아들의 굉장히 그 뭐 약국까지 알고 있던 그 친밀한 사이에 심지어 거기다 목사네. 라고 하는 네. 그런 게 작용될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에? 근데 사기꾼을 목사다. 아니 우리가 이 사적 만남에 여기에 손목시계에 이렇게 카메라 해서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절대 우리가 심지어 뭐 기자분들이 뭐 취재차 그 녹음할 때도 녹음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아, 배현진 의원 녹음 안 잘못했습니다. 요즘은 자동 녹음이지 뭐 세상이 지금 갑자기 목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광훈 씨 목사입니까? 그거랑은 다른 거죠. 왜 다르다고 생각하죠? 범죄 사실 저는 없잖아요. 정광훈 씨를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재밌는 게 부르는 뭐냐면 것조차도 지금 야권의 프레임이 뭐냐면 언제는 대통령 부인이 예. 법사 만난다고 난리치다가 예, 예. 이제는 목사 만났다고 난리치다가 아니 목사 만났다고 근데- 난리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핵심은. 저는 예. 행위 자체가 예. 범죄 행위잖아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근데- 지금 뭐 카메라 타고 몰래 만나면 부처님 오신 날 이틀 앞두고 너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는 건좀 목사가 맞냐. 부적절한 근데 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네. 최재형 최재형 씨 하여튼 뭐 네, 이분이 직무 관련성을 이게 부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또 인터뷰 내용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MBN에 얘기를 하셨을 때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그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네. 판단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분의 약간 말이 약간씩 조금 네. 뉘앙스가 틀려져요. 지금 계속 뭐 제일 처음에 그 갔다 왔을 때 적은 뭐 메모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검찰에서 달라니까 없다고 했다가 또 뭐 그 다음 보도에는 또 6페이지짜리가 또 있다고 해서 좀 이런 부분 등은 좀 조사를 해볼 아니 필요는 이승환 있겠다 저 싶어요. 위원장께서 네. 보실 때 그러면 이제 뭐 네. 사기꾼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최재형 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백이든 혹은 뭐 선물이든 책이든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줬다고 그걸 보십니까? 밝혀야 돼요. 네? 그 도대체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손목시계는 어디서 구했는지, 무슨 돈으로 그런 선물들을 샀는지, 이거 접근한 의도가 무엇인지 자기는 청탁 관련성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그 의도가 뭔지가 제일 궁금해요. 또 그걸 또 밝혀야 돼요. 메시지를 봐야지 메신저를 메신저를 또 공격하면. 공격하는 또 이 전형적인 프레임을 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이유를 밝히자는 게 이제 그럼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도대체- 수사가 수순상 이제 이 네. 최재형 씨가 이렇게 만약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 네.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하게 될 거 해야죠. 아니에요. 당연히 네. 해야죠. 저는 그럼 김건희 하겠죠. 여사를 공개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공개 소환 조사. 당연히 공개 소환 조사 해야죠. 아니 이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비공개 소환한다거나 서면 조사를 한다고 그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개 소환 조사를 하시는 게 네. 본인한테도 더 좋아요. 본인한테도 영산으로서도 리스크를 더는 셈이고 아니 이거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왜 받으셨어요? 뭐 이거 그다음에 받은 거 어디다 두셨어요? 이거 다 물어봐야죠. 받은 걸 어디다 뒀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게 대통령 완전 국고에 대통령실에 있다는데 계셨잖아요. 어디 있을까가 거기 진짜 창고가 궁금해. 있습니까 어디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밤마다 보면서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닐지. 아유 내가 저거 뭐라고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닐까. 버리지도 못하시고 참.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환 조사가 있고 조만간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것도 한번 뉴스 나올 때 전해드리겠고요. 그다음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영수회담도 기자회견도 안 통했다. 뭐가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일단 대통령의 네. 그 주말 행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저는 정말 대통령의 어떤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장면 하나 보고 아름다운 오겠습니다. 장면이에요. 아이 멍게. 아 이건 속마음을 못 숨기는 거야.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다. 아유, 멍게도 신기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저 멍게는 어디서 와요? 멍게는 통영에서 와요. 통영에서 즉석에서. 뭐 좀 해산물을 좀 사라. 여기 뭐, 저 멍게 있잖아, 멍게. 통영에서 온 멍게들을 사고, 게도 좀 사고. 아유 멍게 참 좋아하시네요. 네, 네. 맛있게 생겼죠. 저걸 보면 뭐 누구라도 같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소주 생각이.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아이고요. 됐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전통시장을 돌면서 소주를 먼저 생각했다. 이거 참 공허한 민생 행보다라고 소주 정도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했는데요. 있지. 소주 생각이 나는 비주얼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그거 보고 여기 발렌타인 30년 한 병 있으면 딱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 그렇지. 아, 여기서 발렌타인 30년 나오면 안 되죠. 네. 실바스 리갈 같은 거 네. 나오면 안 되고.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분이라서 네. 정말 즐거워하는 게 네, 보이잖아요. 행복해 그럼요. 그런데 소주가 나온 네. 건데 저는 네.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야 이거 부침개도 사고 이것도 좀 사고 해라. 네. 분명 그 앞에 가로 열고 막걸리랑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분명 표정에 보였거든요. 그 표정이 지금 오늘 딱 보인 거예요. 그땐 참았는데. 그때는 막걸리를 이게 끄내를 못했죠. 근데 아. 저는 그 부침개 사는 거 보면서 부침개를 뭐 이렇게 많이 사나. 이거는 분명 안주거든요. 안주에 반응하는 저는 대통령이 참 솔직한 분이다. 그래. 장점이 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이 부분은 뭐 굳이 민주당에서는 이건 조금 과하게 비판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기특하다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후에 네. 어떤 현장 행보를 바로 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금은 그래도 밑에서 네. 어떤 그 참모들이 이런 걸 좀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좀 주눅들지 않고 나가는 모습은 일단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한번 조금 봐줄 만한 근데 건 주눅들 아닌가. 만한 대목이 없지 않았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회견도 잘 됐고 네. 이제 더더욱 대통령 스킨십을 입장에서.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기자회견 잘 됐으니까. 네. 잘 그래요? 됐. 기자회견 괜찮았다고 판단하시네요. 네, 잘 됐어요. 잘 그거
잘 됐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눅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아니, 제가 제가 착각했네요.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자꾸 네네. 근데 그렇게 기자회견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네. 격식 없이 질문 받으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럼 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만족하냐? 네.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시키겠다. 25만 원 지금 드리겠다. 그래야지 만족하냐? 네. 민주당은 그래야 만족해요. 여기서 뭘 더 하냐?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거기에서 이제 단계별로 나아가는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멍게 먹는 사람들이 시장 가서 멍게 사서 멍게 먹는 사람들이 네. 멍게만 집에서 하나씩 까먹으려고 삽니까? 아하. 안주로 사는 거지. 소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주당의 비판이 가해질수록 심지어 지난달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둘이 만나서 뭐 먹었습니까? 연태고량주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조국 대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서 댄잎술 청와대술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 진로 좋은데 이번에 새로 처음처럼 새로. 물론 수위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거는 조국 대표잖아요. 근데 억울하다. 이걸 가지고 야권에서 자꾸 뭐 술로 연결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건 좀 격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쁜 애가 하면 다 이뻐 보이는 것이고 미운 애가 하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걸 알려져 익히 알려져 있어요. 술을 어떻게 드시는지 이미 검사 법조인 시절에 술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알려져 있어. 500잔에다가 소주를 반 넣고 맥주를 반 넣고 이렇게 드신다는 게 이미 하다하게 소문이 500잔에요? 취향 예, 저격인데요. 소주반 맥주반? 그렇게 드시는 국가기밀 게 아닌가요? 그런 걸 윤석열 막 대통령 스타일이라는 게 이미 너무 독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아니 그분은 그렇게 즐겨 드셨다는 걸 그렇습니까? 이미 네. 알려진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탕방할 거면 분명히 대통령이 그 멍게 앞에 지나가면 분명히 못 참고 말렸어야 자꾸 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멍게집을 가지 말았어야 돼.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주가 공점 보이는 곳 잘- 지나가면 안 공점을 돼요. 잘못 짰네. 잘못 짠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실이 너무 그러면 뭐 파리바게트 지나가고 뭐 그렇게 가야죠? 우유 아니, 생각나게. 거기 그러니까. 여기 영천시장에 오란다 맛있는 집 있거든요. 아하. 이재명 깨알 대표는 정보. 그래서 빵집 지나갈 때마다 빵 사가지고 빵순이 전국에 있는 빵순이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루트를 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주 지나가면 분명히 100% 거기에 멈춰서 입맛 다시게 돼 있으면 저도 제가 요거 이게 전략적으로 모든 애주가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아니 제가 요거는 근데 근거를 하나 보완합니다. 어떤 거죠? 지난 3월 경남 사천을 찾았을 때 네. 야 해삼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 2, 3, 4번 좋아하는 거 고르라고 하니까 제가 소주 안주할 때 해삼하고 멍게를 제일 좋아해요. 예고됐네. 네, 그래서 멍게를 그때도 사셨고 뭐 이랬다. 그렇게 실제 하셨으니까 좋아하신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 멍게를 이미 그 발언을 하셨으면 사전에 네. 파악하고 거기를 맞아. 지나가지 않도록 했어야죠. 맞아. 그것도 다 밑에서 소주 발언하시겠다. 일정 기획팀에서 그런 거 다 짜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좀 실수했다. 아마추어적인 차라리 모습들을 대파를 다시 한번 가셨으면 행정관님 행정관이 나온 다음에 너무 아마추어 우리 이제 뭐 치과장님 계셔도 네. 그렇긴 하지만은 남자 넷이 12시 점심 시간에 모인 거 아닙니까? 네. 다음부터 이렇게 다시 하실 거면은 앞에 제육볶음 두시고 계란말이 하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방송 중에 소주 뭐 음주하면 안 신사입니까? 되니까. 소주라니 읍천리 커피가 있는데 무슨 말씀? 그러니까요. 맛있는 읍천리 네. 커피가 있는데. 읍천리 커피가 읍천리에서 있습니다. 혹시 하이볼 안 만들어요? 하이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요런 가운데 네. 그 대통령실이 어쨌든 이거 확대 재편했잖아요. 네. 기존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잖아요. 요 과정에서 그 정무 1 비서관에 그 윤심 바로미터 이용 의원을 다시 한번 아하. 기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요? 네, 단독 보도가. 그리고 정무기획 여론분석을 담당하는 정무 2 비서관에는 네.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정무 3 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명현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제일 궁금했던 건 그 이승만 위원장님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재취업 보장하는 따뜻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되게 잔인한 곳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누가 그러니까. 봐도 저는 가면 맞아. 잘할 것 같고 잘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거 원래 있으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부르면은 잘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 되는 잘했던 건데. 분이니까. 근데. 근데 왜 안 부르시지? 저요? 네. 저 안 가요. 아직 연락 안 네. 왔어요. 제안이 왔었어요. 저는 당을 지켜야죠. 제안이 당을- 왔었군요. 당을 지켜야죠. 당을 지키고 중랑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락은 왔지만 가진 않겠다. 그리고 지금 지금 정무실에 얘기 나온 분들은
그 지금까지 뭐 정무실에 얘기 나왔던 분들은 한 번도 이 용산에 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예. 02700번대로 시작한 전화 받으셨나요? 제가 뭐 김미영 팀장일까봐 안 받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 임명하는 것까지는 뭐 회전문 인사 이건 좀 과한 것도 있다고 봐요. 임명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이니까. 근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정부가 출범할 때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2실장 5수석 문재인 정부 때가 3실장 8수석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로 복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국민들께.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왜 작은 정부를 추구했었는데 왜 다시 만들었는지 민정수석실 할 때도 부활시킬 때도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민심 청취라는 얘기만 하고 분명히 민정수석실 폐지할 때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부작용이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공약을 번복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늘 보면은 번복할 때 말이 없어요. 그냥 쓱 바꿔요. 저는 대통령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그 기능이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운 분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를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반으로 확 줄인다? 줄인다 해서 누가 그걸 좋아해요?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 근데 이제 지적은 많이 있었죠.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자기 손 닿는 사람들이랑만 일한다는 비판들이 있었고 이게 계속 정부를 늘리는 게 맞나? 대통령실 늘리는 게 맞나라는 비판이 있기는 했었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런 선택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한 2년 지나서 하다 보면 안 돼 뭐가? 네, 뭐 구간이 명관이다 그렇죠. 늘려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아니에요?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줄였어요, 이 실장 너무. 처음에. 네, 네. 그 행정관 수도 확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뭐 행정관 저도 행정관 출신이지만 행정관들이 일 열심히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행정관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근데 줄이는 것도 거의 200명대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00명대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였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적 실수가 나오고 아마추어적인 이해 안 되고. 능력이 나오고 아까 말한 동선에서 자꾸 멍게집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 실수가 너무 축소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할 사람이 없다. 네. 그거를 맞아요. 네, 네.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휘관은 줄일 수 있는데 밑에 그쵸, 있는 그쵸. 실무관들을 다 줄이면 안 되거든요. 실제 옛날에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행정관들이 진짜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맞아요. 일하고 그러거든요. 네.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인데 오히려 진짜 보통 이제 그 밖에서 보면 쟤네들 다 팽팽 놀고 있으면 저거 아니에요. 야, 아우, 500명 진짜. 있으면 한 200명 줄여도 돼. 이 생각을 이제 하는데 네. 막상 들어가서 또 이것저것 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시는 생기는 거죠. 분은 근데 이거 그걸 잘 깨닫는데 아시잖아요. 한 네. 6시 반 출근합니다. 2년 네. 걸리죠. 늦게 출근했네. 천천히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 5시에 출근하던데. 아, 저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어느 실에 있었어요? 전 소통수석실에 했어요. 홍보수석실. 편한 데 있었네. 좀 약간 좀 편안합니까 얘가?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데는 보통 5시 그렇죠. 정도에 5시. 가서 출근을 네, 하죠.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아무튼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인사를 했었던 입장에서 정말 처음에 줄일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의 이제 400 몇십 명 이제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500명 네네. 가까이 되는 거를 처음에 지시가 절반으로 줄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절반으로 줄이는 안에 만들어 봤는데 이건 도저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일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기능에 마비가 생긴다. 그러다가 이제 뭐 280명대, 320명대에서 차차 올라가게 했는데 이건 해보니까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좀 고도로 정치화된 내용도 있고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늘리게 됐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수석까지 늘리고 또 새로운 수석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왜 늘리게 됐는지 이 늘린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돼서 일하는지는 좀 설명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든 게 지난주 조선일보 기사였나요? 이게 칼럼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일단 쫓아내야 된다. 지금 어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큰 문제점이 하나가 그거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거기 계셔본 분으로서 그런 정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없다고 어쨌든- 얘기하면 보통 본인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실세. 어쨌든 대통령 그 억울한 분들도 많은 게 네. 예전에 뭐 김승희 의전비서관 얘기도 그렇고 근데 이분 네. 뭐 그 여사 라인 아니냐 했는데 네. 이분 정말 대선 초창기 때부터 이마 빌딩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분은 뭐 과거에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은 같이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인데 여기에 헌신한 사람인데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갑자기 꽂아놓고 네, 얘 이제 직급 줘, 얘 이제 행정관 시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네. 말은 되는데 네. 그 주로 소통을 혹은 그 지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받는 분들이 계시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게 없는 근데 것 약간은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증거 단서가 뭐였냐면 네. 작년에 제가 어디 연합뉴스였나 YTN인가 모르는데 어디 행정관 출신이었어요. 음. 여기 행정관 출신인데 그 은연중에 그 여사님이 직무를 보신다는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했어요.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약간 실수같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여사님이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보신다. 그러니까 집무실이 두 개잖아요. 2층하고 5층하고 예? 아니에요? 아니 두 개인데 네, 두 개. 두 개인데 뭐 들어오시거나 그런 거 없고 적어도 제가 했던 영역들 인사와 정무 영역에서는 저쪽에는 없었다. 뭐 그런 거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이승원 전 행정관이 핵심이거나 라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정무 라인을 어쨌든 좀 강화하겠다고 한 건데 그 국회랑 소통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미소로 대답을 아니, 그 대신했습니다. 기자님이 판단하셔야죠. 네,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부나 그렇지만은 정무 라인은 정무 1, 2, 3이 있잖아요. 1은 이제 국회와의 소통이고 네. 2는 이제 여론조사나 어떤 전략이나 전문가들과의 소통이고 이제 3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 좀 일각에서 비판이 있는 게 너무 다 낙선자들 하고 이렇게 좀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 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보다는 네. 야당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아, 저 사람이 왔으면 우리가 저 사람 얼굴 봐서라도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야 되는데 되는데. 예, 좀 그렇게 이 포지션 잡아주시면 근데 좋겠다는 대통령이 생각이 되게 듭니다. 그 정이 좀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의리가 있고. 네, 뭔가 우리 그래 대통령실 일하다가 총선 나가는데 떨어졌어. 마음이 좀 아픈가 봐.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보듬어 앉자. 이렇게 좀 따뜻한 분인가요?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사고 치면 더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고. 천천히 많이 대통령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 관리 차원에서 참는다 이런 거군요. 아니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연락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한테 대통령께서 발언 조심하라고 그러고 대통령께서 원래 정치계에 쭉 있었던 분이면은 이 어플이 뭐 다양하시겠지만은 그 뭐 그랬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가신 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낙선하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낙선했기 때문에 민심을 잘 알고 얼마나 처참한지 잘 알고 처절한지 잘 안다라고 포장할 수도 있지만은 또 전혀 새로운 사람들 갖다 놓으면은 대통령 진짜 이 뭐 냉혈한이다. 자기 사람 챙기지도 않는다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가서 역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F라는 얘기가 있는데 F. 뭐죠? 그 MBTI는 뭐 네. 어떻게 되죠? 예. 맞아요. F 모르겠습니다. 같아요, 진짜. F예요. 예. ENFP였나 뭐 그때 있었어요. ENFP. 그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은 질문으로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국회의장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국회의장- 어제 정말 빛의 속도로 정리가 돼서 주말에 깜짝 이게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자냐 오자냐 막 국회의장 네. 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이랬었는데 다자구도가 아니고 양자구도로 싹 정리가 됐습니다. 양자도 지금 불안불안해 보이던데요. 뭐 사실상 뭐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네.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식, 추미애 두 사람 만나서 단일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미애 당선자, 그다음 우원식 의원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뭐 그때 기자님인지 아니면 신영 기자인지 네네. 하여튼 뭐 당 취재를 해보면 네네. 물론 이제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대중적으로 인기는 많지만 네. 정성호 의원을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예. 그때는 왜냐면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뭐 네. 명심이라고 누구를 찍기에는 되게 버거운 상황이 됐다. 이제 음. 각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선호와 지지와 이 강한 압박 덕분에 이제 아마 정리가 좀 어떻게 된 것 이렇게 같아요. 당원들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당원들의 힘. 당원들이 네. 아.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은 당원들의 힘. 당원들이 강력하게
예, 그걸 무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대표로서도 어느 정도 그걸 따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뭐 갑자기 이게 정리가 네. 돼가지고 네. 예, 진짜 뭐야? 추미애 대표, 추미애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하시는구나. 근데 왜 우원식 의원님은 눈치 없이 이러시지 약간. 그게 오은식 의원의 매력이에요. 당원들이 강력하게 원한 건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주말 사이에 뭔가 있던 어떤 그 뭐가 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용한 게 뭐예요? 전 뭐 당의 입장을 저 개인적 의견은 또 있지만 당의 입장은 순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최다선 의원과 최연장자가 맞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근데 뭐 막판 가니까 뭐 나이 따지고 선수 따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나이는 우원식 의원이 제일 많으세요. 그동안 왜 안 따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정식 입장은 일단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 정성원하고 조정식 의원은 그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명 중에서 찐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찐명 국회의장까지 찐명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미 뭐 다 만약에- 장악했는데 뭐. 찐명과 네. 친명의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다 싫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니, 잠깐, 다 본인 생각이 장악됐는데. 다 아니. 친명이시고요. 왜냐면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왜냐면 모두가 선명성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모두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부적합한 후보로 보였겠죠. 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선명성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한 거는 우리 당에서 좀 부적절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저는 모든 키는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영수회담에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열어줬으면 당내에서 그래도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지라는 목소리 힘을 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요. 대통령이 전혀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선명성 경쟁으로 가버린 거죠. 아니 중립지킬 국회의장 후보군이 한 명도 없는데 뭐 이럴 때 그냥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초반에 지금 결국 후보 등록 안 하셨지만 박지원 당선인은 이렇게 선명성 경쟁하는 거 부적절하다 한 다음에 물론 그 뒤에 부적절한 또 발언을 하셨죠. 그렇지만 본인이 가장- 그래도 그런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영수회담과 그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안 바뀌는데 결국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아니, 근데 없다라는 의견이 강해졌다. 가을에 예산 때문에 이제 시정연설하러 오셔야 되는데 네. 과연 윤 대통령이 오실까? 저는 그게 제일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시정연설은 오시겠죠. 근데 네. 이거 지금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불출마하고 다니고 네.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병상에서 사실 이럴 거면은 결선 투표를 왜 만들었나? 그렇죠. 결선 투표까지 얘기가 자율적인 나오니까. 투표에 낫게 돼. 그래서 우원식 의원님한테는 유지를 해달라고 연락을 따로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 5선 6선이면 엄청 자존심 강한 분들이라서 네. 누군가 진짜 웬만한 사람의 압박이나 제한 아니면 이거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이 오늘 높죠. 아침에 라디오 갔었을 때도 우원식 의원이 바로 앞 코너여가지고 아. 잠깐 뭐 앞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본인이 친명의 핵심이다라고 내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원식 본인께서 의원님이요? 네, 스스로 아. 이렇게. 근데 뭐 나한테 연락 안 하셨다 이렇게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정성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정식 그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자는 단일화를 단일화를 했잖아요. 음. 조정식 당선자가 뭘 노리고 있는지를 좀 보기도 해야 될 것 후반기. 같은 게 이분은 너무 국회의장이 하고 싶었던 분이기 그럼요. 네, 때문에 후반기 노리실 그러니까 거예요. 오선 의원 지난번에 오선 의원이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네, 그러면서까지- 명심의 공천을 하기까지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의장이 하고 싶구나. 네. 모두가 알았는데. 근데 원래 후반기 의장이 더 좋아요. 아, 제가 그래요? 말씀드린 순리에 의해서 5선인 분들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6선인 분들 중에 연장자와 합의를 한 것이다. 아마 정성호 의원은 이러면 당 대표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성호 당대표. 그러니까 이번 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이재명 당 대표 당대표 이후에 어찌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 대표가 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성호 의원은 이제 당 대표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2년 후보고 뭐 해서 되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민주당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가능해요. 네, 충분히. 어차피 변수가 없군요. 변수가 거의 다 사라졌죠. 거의 아. 지금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정해졌어요. 이재명 대표로 거의 뭐 경선할 무슨 누구 나오긴 아, 할 뭐 이거 거예요. 2년 반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당 나가셨다고 너무 이렇게 단정 짓고 아니 얘기하는데 지금 당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 근데 구조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2017년도 네. 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던 그 경선 당시에도 네. 정말 저 민주당 경선 재밌게
봤거든요. 아. 이때 그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최성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성 막 이런 분들, 박원순 이런 분들. 네네. 근데 박원순, 여기에서 김부겸. 네네.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혼자 살아남았습니까? 나머지 분들이 다 알아서 추풍낙엽처럼 네, 나가셨죠. 알아서 뭐 성비 문제 하면서 네. 다 사라졌고 그 전에 이름 나왔던 김경수 지사 지금 아직도 영국에 있다 복권이 안 잠깐 들어오는 됐습니다. 것도 지금 뭐 걱정돼서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근데 그 어떻게 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원내도 당도 국회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임을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님의 정해져 있다는 발언은 민주당의 아니 이게 당론과는 당원들의 배치된다는 표심이 말씀을 마음이 많이 가 그럼 있다. 다음번 대선 주자 경선 주자 누구 있어요? 이재명. 국민이 선택할 겁니다. 국민이 부르는 사람이 되겠죠. 아니 2명만 얘기해봐요. 이재명 대표 말고 경선 나올 사람. 제가 뭐 그분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렇게 뭐 말하는 임모 실장님 뭐 아니면 안 돼. 안 못 될것 나오세요. 같은데. 뭐 현역도 아니시고.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다양한 아니, 민주당은 모두가 출마 기회가 있습니다. 정책위에 부의장이 몇 명이에요? 많습니다. 상당히 왜 많습니다. 이렇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저 이 정도면은 대변인 줄 알았어요. 당 대변인. 자, 다음 네. 또 가볼까요? 이거 하나만 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가능성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 합의가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갑자기 무슨 이슈인가요, 이거는? 저는 이거 저도 이거 굉장히 제가 있는 민주당에 있을 때 네. 이거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1주택자 종부세 자체를 없애야 된다. 아. 저는 종부세 자체를 네, 폐지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해서 이 세수만큼을 다른 어떤 세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의 2%도 안 내는 세금인데 욕은 98%에게 민주당이 다 먹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 세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 중에 또 꽤 되시니까 아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 보유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좀 더 합리적이고 조금 지금같이 이렇게 불평등하지 않은 저는 좀 그런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종부세를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세원으로 다시 이걸 재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다는 게 좀 신선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없었으면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거는 대선 타이밍 가서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 눈치 너무 없이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책에서 아닌데 한 거지. 이거 딱 얘기하신 것처럼 딱 봤을 때 민주당이 여기까지 하네. 그리고 이렇게 좀 합리적 정책을 얘기하네.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살 수 있네. 이거는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와야지 지금 나올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던 거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당 정책위에서는 이 정책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 종부세가 저는 근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전 폐지를 이렇게 성급하게 주장하는 거 저는 방향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식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입에서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추대된 원내대표 입에서 이게 나오면 이거 그냥 당론은 거의 정해진 거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꺼내신 거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것이지 방향은 좀 논의를 해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의 실효성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도입한 다음에 추가 논의 분명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정해진 것처럼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를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 한강 벨트라고 하는 곳이 곧 종부세 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표심을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특히나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웅래 의원까지 했을 때 민주당이 거의 한 40년 이상 40년을 했죠. 집권을 거기서 득표를 했었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거기가 약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종부세가 부과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표심을 아마 분석을 해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기획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도서관 간 한동훈. 팬미팅을 연 유승민. 사진이 또 네. 찍혔던데요. 네, 네. 찍힌 거예요, 찍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찍진 않았으니까 이거 누가 찍어주긴 했을 찍어준 거야. 텐데. 이거 설정샷이에요, 설정샷. 근데 한동훈 위원장 우린 스타일인 것 조국이 같아요.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는 거야 사진 찍어 이런 거 안 해.
네, 어쨌든 유승민, 한동훈 두 사람이 네. 계속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사진이 찍힌 게 포착이 됐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지지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나섰습니다. 아, 저 사진이군요. 네. 분홍색. 요 옆에서 찍은 사진도 있던데. 아. 이건 누가 찍어준 거죠. 의자가 주황색인데 이거 개혁신당이네. 개혁신당이 아닌가 저거. 예. 저런 사진이 이제 찍혀서 화제가 또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황우여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질문을 했어야 네. 되는데 비대위원회 거론이 되다가 왜 마지막에 빠지신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저요? 네. 아, 중량을 지키기 위해서 네. 왜 그랬을까요? 뭐예요? 뭐 있네.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네. 뭐 그런 뭐 의사 확인을 받은 건 맞고 뭐 우리 천목회에서도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5대5 민심반영 비율하고 네.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당권 대권 분리론까지 손봐야 된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 안에 우리 올스타전으로 다 나와라. 다 나오고 민심 반영 받아가지고 네. 1등 말고 예전 같았으면은 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지도 체제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음흠. 이 중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면은 네. 지금 당권 대권 분리상 1년 반 전에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이것까지 고치자 하고 가장 급진적 의견을 내놨거든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네. 전대 룰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 보시면은 전대 룰에 대한 입장을 다 본인들이 표현을 하고 계셨어요. 있죠, 네. 원래대로 당신 100% 가야 된다. 네. 혹은 여기서 김용태 최고 같은 경우는 민심 반영 비율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좀 그런 너무 급진적 입장을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주변 사람들의 뭐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당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태 뭐 친윤 비윤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선거 뛴 사람 중에 가장 친윤을 뽑으라면 접니다. 대통령실 출신 그렇죠. 중에 유일한 당협위원장이고 제일 먼저 나와서 공천받고 선거 뛴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 다양성이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과 네. 좀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대도 한 달 늦춰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대로 6말 7초에 전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난 2월달 전대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총 40일이 걸립니다. 후보 등록부터 선출까지 40일이 걸리는데 5월 그렇다면 6월 말에 할 거면 5월 20일에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워킹데이가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부터 4일밖에 없어요. 이 4일 동안에 5대5 그리고 5대5 민심 반영 비율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당권 대권 분리론 다 논의해서 전국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어차피 이런 비대위라면 네. 안 들어간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나 슬픈 이야기네요. 네. 안 들어가는 내가 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 들어간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왜 이렇게 다 슬픈 사람들만 많고 아니 근데 황우여 위원장이 전화를 처음엔 해서 의사타진을 했던 거예요. 제가 황우여 위원장은 중간에 한번 만났고 아. 우리 다 같이 찾아가서 만났을 때 만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결정 과정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한 거죠. 아. 통화를 해서 저는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서 난 의사가 있고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천목회 의원들 중에 네, 천목회가 수도권 3040 자기 연고제에서 선고된 낙선자들이잖아요. 네. 더 들어가서 아. 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지금 천목회에서는 비대위원을 배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조금 약간 좀 아닌 척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그렇지. 좋은데.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처음에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그래. 부담 가질 수 있다 했는데 아니 나는 이게 내 생각이다. 난 여기에서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은 이 어떤 과도기적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제일 세게 얘기한 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던 게
한동훈도 유승민도 나경원도 안철수도 다 지도부에 앉아라. 다 나와서 경쟁해라. 아, 너무 세서 성치훈 보고 배우세요. 네, 성치훈 보세요. 아 지금 교수님이니까. 제가 오늘 약간 그런 이미지인가요? 저 원래 되게 당비판 이미지 많이 순리대로 가고 강령 잘하고 있어, 읽어주시고. 잘하고 있어. 네, 이런 모습을 좀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약간 변신을 하는 네, 보고 배우세요. 아 근데 국민의힘의 어떤 비대위 어떤 구성을 생각을 봤을 때라면 저는 이승환 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네. 오히려 그래도 대외적인 평가의 부분에서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야지 좀 국민의힘 좀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서 좀 변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 지금 체제로는 진짜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유상범 이승환 네. 들어왔다고 국민들이 볼 때 이승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바뀌.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아니, 예전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보면 김재섭 비대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김영태 비대 특히나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앉아 있으면 사진에 보면 덩치도 있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니까 전제감이 있잖아요. 3대500. 전제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의 어떤 구성을 보면 네. 누가 쓴소리를 하겠어요 여기서.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전 근데 이승환 위원장이 말하는 게 쓴소리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비정상의 네. 정상화라고 보여. 이번 국힘 전당대회는 그렇죠. 룰을 바꾸는 게 무슨 뭐 쓴소리에서 뭐 민심을 들어 이게 아니라 사실 지난 전당대회가 비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룰을 세팅했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네. 이번에 만약에 룰 세팅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번에는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특정인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룰을 고집했다라는 지금 인식이 이미 심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정상화돼야 되는 건데 이 정도 발언을 갖고 무슨 뭐 쓴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힘 쪽 인사들은 저는 지금 민심을 전혀 못 네네. 파악하고 있다. 뭐 비판하고 싶네요. 자, 다음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습니다. 한동훈 얘기하다 말았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나오실 것인가? 네. 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네, 대답 하나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시죠. 네. 나와야 안 나와요? 저는 한동훈 안 나오시는 게 좋은 거다. 안 나오시는 게. 안 나온다. 네. 나오겠지만. 저는 나오겠잖아. 집단지도 체제에서 나오라고. 네, 집단지도 나와야 체제에서 된다. 나와라. 네. 2등하던 3등하던 당을 위해서 일해라. 이래라. 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된다. 근데 나오지 말라는 분들이 명분을 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홍 뭐 시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저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다. 아니 어차피 지금 당 대표 돼도 1년 못 간다니까요. 1년 이상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제 알았고 나온다? 나온다. 전 나온다. 나온다? 네, 나온다. 나온다? 네, 나온다. 저는 집단지도 체제라면 나와라. 이겁니다. 조건이 많아요. 나온다. 네, 여튼 뭐 그러니까 나온다는 집단 분들이 지도 많네요. 체제라는 게 7명이 나오면 1등은 당 대표, 네. 2등은 대표 최고위원, 3, 4, 5, 6등까지 최고위원 이런 1등이 세팅이잖아요. 당 대표 최고위원부터 해서 그냥 순위별로 해서 그렇지, 내가 출마를 하면 1등이야 막 이게 웬만하면 대표권만 다 다 나와라. 직을 그러니까 갖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번 12월달 비대위원 되기 전에 11월 정도에 어떤 사진이 공개됐냐면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무슨 그 뮤지컬인가 음악회인가 그 관람하고 나온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랬나요? 네. 당시에 네. 그게 뭐 지지자들 뭐 핸드폰을 찍은 동영상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네. 이제 그 다음에 가시는 어떤 수순을 밟고 계시거든요. 지금 도서관 샷도 그런 거다. 그럼요. 빌드업 그러니까 거다. 이정재 샷도 비슷했죠 네. 사실. 아하. 약간 좀 근데 저는 고깃집 샷.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정치인들이 이렇게 크기 위해서는 뭔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을 때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손학규에 뭐 우주 대탐험 해가지고 직업 체험 다녔고 그 민생 투어 네. 원조잖아요. 손학규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히말라야 가가지고 이렇게 몇몇들하고 되게 소탈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 보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네. 뭐 골프도 안 치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네. 딴 게 없어. 이벤트가 없는 사람이야. 고민 끝에 도서관에 정말 간다. 이거야. 책 읽고 재즈 듣고 제로콜라 먹는 아, 것밖에 근데 없는 정치는- 사람이에요. 제로콜라요. 네. 멍게도 안 정치는 좋아할 근데 거야. 혼자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혼자 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좀 그 새로운 젊은 세대한테는 더 먹히는 게 아닐까. 뭐 골전도 이어폰은 아직 못 먹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골전도 이어폰에서 저도 그걸 씁니다만은 귀가 아파가지고 씁니다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서 근데 보통 뿔테 안경 낀 사람들은 골전도 이어폰 끼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안주에 여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아이팟이나 뭐 아니 뭐지 에어팟이나 뭐 이런 걸 보통 많이 귀는 열어두겠다라고 하는 이 소통의 의미로. 굉장합니다. 안경테 근데 스피커 달린 애들도 요즘 나와요. 맞아요. 뭐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니까. 네, 다음 뉴스 얼른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할까요? 승진한 입틀막 경호처장. 대통령이 신임 병무처장에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입틀막 경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분을
병무청장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선 경질하라고 했더니 보훈 인사를 했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따뜻해 내가 보니까 따뜻하셔.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있던 사람은 네.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뭔가 챙기는 하려는 것 아니 그럼 느낌이 우리 좀 이승환 있어요. 위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냐고. 쓴 소리 했구나, 쓴 소리. 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따뜻한 것도 있지만, 아니, 따뜻한 것도 있지만 하면 안 되나? 안 돼. 안 돼. 따뜻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평가하는 이건 당연히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당연히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는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야당에서 저희 민정에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왜 입까지 막냐? 오케이. 행사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뭐 손을 안 놓는다든가 분리시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분리시키고 나서 왜 끝까지 입을 막냐? 뭐 입으로 독침 쏩니까? 그럼 뭐 입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뭐 귀에서 피가 납니까? 저는 왜 입을 막았냐는 거예요. 저 입 막은 것 때문에 국민들이 솔직히 만약에 그냥 입 안 막고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나갔잖아요. 분리만 시켰어. 분리만 시켰으면 국민들이 아유 그래도 행사장에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안 적절한가라고 되지. 생각했을 때 입까지 막아버리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다. 그렇죠. 그건 뭐 왜 입을 막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공식 행사고 의전 행사잖아요. 근데 네. 우리 JTBC에서 메인 뉴스 하고 있는데 누가 스튜디오 들어서 으아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은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입 막고 내보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기술적으로 잘할 필요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뭐 나중에 사진으로 공개되고 하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 카메라로 그렇죠. 이렇게 실시간. 촬영되고 실시간 나가고 하니까 이게 감정이 크게 된 거지. 저는 기술적으로 누가 그 소리 지르면은 바퀴벌레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만둘 거 아닌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수준 왜 이럽니까? 아니, 이거 근데 독침부터. 화가 많이 나셨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낮은 경우로 해가지고 네. 열린 경우, 낮은 경우로 해가지고 약간 조금 시민들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격을 조금 낮췄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가 소리 지를 수도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고소고발하고 뭐 그래 조금 안 좋게 법적인 문제까지 가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입틀막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온천하에 다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 그걸 네. 좋게 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 특히나 이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무슨 저번에 뭐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돈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호 무슨 이렇게 뭐 경호 네, 열린 대통령실에서 경호업처에서 이것을 네. 무슨 행사를 하려다가 이게 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없앴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좀 적절한 병무청장으로 어떤 승진 영전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이게 인사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건 뭐였냐면 그 최혜병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임종덕 당선자. 그다음에 임기현 그 지금 국방대학교 총장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국방 일 비서관인가 됐었고 한 분은 뭐 차관인가 뭐 네. 여기 됐었는데 다 이분들 그만두고 다 영전에서 갔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뭔가 좀 잘못을 한다. 그러니까 얘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이 뭔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 승진해서 보내줘요. 딴 데다가. 따뜻해. 그러니까요. 따뜻해. 박애주의자.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는 못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경호 홍보, 첨단과학 경호 홍보를 하려고 하다가 첨단 과학 경우는 뭐예요? 입틀막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신 그 과학적으로. 경우입니다. 그게 첨단 네. 경호 활동 소개 행사를 네. 하려다가 이제 네. 그거가 보도 난 뒤로 취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경호 차장이었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신임 병무청장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이것도 가보겠습니다. 갑니까? 1시 15분인데. 아이고, 그러면 그만할까요? 뭐 간단하게 가보시죠. 네. 아 근데 워낙 좀 이거 중요한 뉴스긴 해요. 네. 지금 의- 2,000명. 네, 의협 2,000명, 예. 의대 정원 2,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대부분 날 것 같아요. 법원에서 10일까지 이제 2,000명 증언에 근거가 된 자료를 내놔라라고 네. 정부 쪽에 요청을 한 것이고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협에서는 전혀 결국에는 근거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2,000명의 근거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자료 가운데 뭐 한 개, 뭐 이런 네, 한개 게밖에 정도가 있었다. 있지 않았다는 이제 이런 주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되면 가처분 인용되면 지금 내년 증원은 되죠. 어려운 거죠 네. 상황상.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낸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네. 어떤 정부 기관 그다음에 어떤 그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다는 회의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회의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거 너무 반대도 심했다라는 말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추산된 2,000명이 증언된 숫자인지 저는 법원에서 이거 왜 인용- 2천인지 예, 인용될 것 모르겠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협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줄일 거면 그거에 대한 갖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와라. 근데 본인들이 2,000명을 하는 과학적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빈약하게 제출했냐? 없으니까 제출할 게 없으니까. 뭔가 회의를 하고 과학적 근거를 낸 게 있으면 자료 제출했겠죠. 없으니까 못 내는 굳이 겁니다. 웃자고 얘기를 드리면 천공 스승의 아이. 이름이 이천공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에이. 웃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웃게 실제라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인용 결정할 수도 있다 저는 아, 봅니다. 이거 가처분인데. 기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스탑되고 그냥 스탑되죠. 원래대로 그렇죠. 그 뭐라고 그러죠? 입시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이게 모양 무슨 빠지는지. 상황입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이승환 어떻게 위원장님은 별로 여기 대해서는 저는 이거 보고 그 영화 스파르타 더 300이 네. 생각났어요. 이거 뭐 페르시아하고 싸울까 말까. 왕은 싸우고 싶은데 이제 원로 애들은 싸우지 말라고 하고 뭐 아. 마지막에 막 그러다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신탁받자라고 네. 해서 이제 하는데 아. 지금 이게 사법부가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신탁이에요?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게 진짜 사법부 만능주의로 가가지고 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쉽고 저는 맨 처음부터 2,000명은 총선 때부터 2,000명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어차피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다. 그 애들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주말에 애 아프면 아침부터 정말로 오픈런 해가지고 줄 서 있고 대기하고 있고 하는 게 힘들죠.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2,000명일 필요가 없고 이거를 우리가 매년 그 최저임금 협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조정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사안만 생기면은 정부든 어디든 다 사법부로 들고 가면은 정치가 마비된 사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회에 좀 건강하지 않다 해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산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딱 해결되는 산. 산 올라가서 신탁 받으면 딱 오케이 되는 그런 산 하나 있으면 그게 용산인가? 빌드업이 굉장합니다. 역시 역시. 그러나 신탁은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명을 받는 게 제명인가요? 이런 이대를 못하는 이유가 있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국민의힘 중랑을 이승환 조직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이시죠? 성치훈 부의장님. 지금 교수랑 같이 겸직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예, 되죠. 문제 없죠. 예. 아, 그래요? 개공 교수기 때문에 예. 뭐 겸임 교수가 아니라 뭐 직을 맡으면서 당직을 맡. 근데 정책위 부의장 활동이 네. 끝났나? 그렇게 끝난 건 아닌데 부르진 않는 거죠. 예, 회의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회의가 없습니다. 당을 알리고 뭐. 그렇습니까? 뭐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뉴스 잘 전해주신 우리 최윤경 기자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